남자친구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좀 순탄하지 않아서 본인도 결혼을 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거라고 여기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서 이거를 좀 극복을 해보려고 정신과 상담 치료도 받게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정신과 치료에서는 본인의 그런 부정적인 기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더 역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저랑 그러니까 헤어지기를 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의 인생도 자기 엄마 인생처럼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고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가 자기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계속 인커리지 해주면서 용기를 계속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본인의 의견대로 진행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아직 모르겠어서요.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걸 나한테 묻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까지 헤어지면 어때? 우리 서로 좋아하니까. 그럼 일주일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줬는데 일주일 다 살기 싫대. 아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뭐 동거를 해도 괜찮으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동거를 일단 해도 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굉장히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애인으로서만 지내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이야. 그런 사람은 애인으로 지내고. 네, 그럼 만나는 것 자체에 이제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버려요. 그럼 안 만나야지. 좋지만은 자기는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서 결혼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수용을 해야지. 그럼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하고, 그럼 나도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친구로 지내면 되지 뭐. 정말 사랑한다면 꼭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네. 정말 사랑한다면. 안 그래요? 뭐 남자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래도 뭐 가끔 뭐 만나면 되지. 나는 저런 질문할 때 도대체 뭐를 사랑이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결혼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도 병이거든. 정신질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질환을 인정하고 다 나를 좋아하지만은 저 사람의 저런 질환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부담 가지니까 그럼 우리 각자 살면서 친구로서 만나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로 만족을 못하면 나는 결정을 하자. 결혼을 하든지 안 하면 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친구로 나는 친구하고 결혼 생활은 난 따로 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친구로서 만날 수 있을 때는 이 결혼한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남자친구의 어떤 선이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선 안에서 그냥 친구로 대화를 하든지, 뭐 그거 싫다면 그러면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치유를 하려면 이제 이런 수행을 본인이 하든지 두 가지요. 본인이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그래 모든 건 내가 다 감사 안겠다 이렇게 포용을 하든지, 그래도 본인이 싫다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릴 때 부모가 많이 싸웠다, 갈등이 너무 심했다, 이혼을 했다 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크면 잊어버리는데 또 이제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애까지 하는데, 결혼하자 그러면 굉장히 친해가 연애까지 해서 막 거의 같이 잠도 자고 했는데도 결혼 딱 하자고 청혼을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무의식 세계에 조사를 해보면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 어떤 부모에 대한 자극이든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자극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냥 부모는
결혼 안 한다고 자꾸 야단만 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을 때는 막 그냥 둘이 합의해가 살다가 막 헤어지고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때는 삶이 두 사람의 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여주고 이 표만 주면 부모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딴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사랑, 그리고 자랄 때는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생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녀에게 그런 좋은 선물을 안 주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자꾸 자녀에게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한번 보세요. 직장에 아침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내니까 약간 애들한테 좀 진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애들 보면 잘 있었니? 공부 잘하니?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필요하니? 이러잖아요. 뭐 사줄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여자가 많이 할까? 남자가 많이 할까? 남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아버지 하면 딴 거 아무 감각, 뭐 사주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뭐 안 주면 불만을 토로하는. 그래서 그거는 아이를 나무랄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오거나 이렇게 놀자면 잘 안 놀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뭘 자꾸 사주는 것이, 고래가 그건 일시적으로 마약하고 같은 거, 일시적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은 잡아당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거보다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준다든지, 뭐 성벽을 같이 걷는다든지, 뭐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유적지를 같이 간다든지, 뭐 잠자리채 들고 뭐 여름에 가서 같이 논다든지, 이런 게 아이들에게 늘 머릿속에 남는 추억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 추억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추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좋은 옷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유학 이런 것만 자꾸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을 모르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이 조금 늦어질 때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눈이 높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분이 질문하듯이 무의식 세계, 자기는 생각은 안 그래, 자기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그에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애는 하는데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연애를 하다 막상 결혼하려면 약간 두렵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망설여지고 자꾸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때를 놓치고, 그건 다 무의식 세계를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면 결혼에 대한 부정성, 즉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치유를 그것도 이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이제 치유를 하면 좋고요. 본인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거는 살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릴 때는 상처가 있는데 커서 보면 싸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런 싸우는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게 참 고맙구나, 이렇게 부모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면 오히려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물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건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억지로 그래가 결혼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옵니다. 이 좋은 친구로서의 관계마저도 뭐하고 깨지고 원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치유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뭐 결혼을 적극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싶어요. 예, 저는
결혼 문제로 네, 고민이 있는데요. 네, 아까 스님 말씀대로 이 대다수의 젊은 여성분들이 좀 결혼을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렇게 고급 주택에 고급 승용차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은 이혼율이 또 요즘 높잖아요. 네. 지금은 아마 좀 지나면은 전부 다 100살 이상 평균 수명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혼하는 것도 이게 좀 당연한 사회 현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밀당하고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여성분이요. 결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주위에서 이 어르신들은 결혼 안 하냐고 자꾸 이 압박을 넣으시는데요. 안많게도 좀 결혼을 좀 기피하게 되는 좀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 여성분도 그렇고 모든 이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이 좀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지 않나.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좀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스님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스님이 되면은 좋겠습니까? 괜찮아. 혼나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 근데 결혼 문제가 뭐 해결 안 된다고 제가 스님이 되는 건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양다리 걸치려고 하잖아. 결혼을 하려면 상대하고 맞춰서 살 생각을 해야지. 그건 또 겁내하고 또 스님 되라니까 또 그건 또 안 하려 그러고 나는 딱 저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 길을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맞춰서 살 생각을 확실히 해야지. 자기 지금 중간에 어중간해서가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렇게 보고 아니 있으니 제 결혼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전 조선 시대처럼 그렇게 아까 스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자기가 그렇게 네. 생각하지 여자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예 좀 그런 여성을 잘 못 만나겠던데요. 아니 그런 여성이 어디 있어? 요새 조선시대가 아닌데. 아이고 이런 인간은 이거 장가 못 가겠다. 요새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없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자기가 조선시대 여자처럼 하면 되지. 이제 장가 가면 죽었다. 술도 못 먹고 이제 집에도 일찍 들어가야 되고 이제 여자 말도 들어야 되고 애 놓으면 애도 봐야 되고 요즘은 결혼하면 이제 다 남자가 밥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즘 여자 귀한데 여자를 금쪽같이 여기고 살아야 장가를 가지. 뭐 저희가 뭐 옛날 조선시대 남자처럼 행동하면 요즘 뭐 발로 다 예 그렇게 다 하고도 만약에 이혼하자 그러면은 이혼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뭐 이혼 당해주면 되지 뭘. 네. 이혼하자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래. 저한테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뭐 커? 예, 요즘은 저 결혼할 때 남자가 8대 2로 부담하고요. 어. 나중에 이혼할 때는 5대 5로 나누는데요. 그래. 근데 그 정도로 여자한테 손해볼 생각을 해야 장가를 가지. 그것도 안 보겠다는데 여자가 뭐 때문에 시집 오겠어? 결혼할 때는 전액 부담하고 이혼할 때는 쪽박 차고 100% 주고 나 같으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100% 남자가 부담하고 이혼할 때는 100% 여자가 다 가진다고 해도 결혼할 수 있지. 하고 싶으면. 근데 아직도 8대 2라며. 예, 평균 결혼 비용이 그렇게 들던데요. 주수분이. 결혼 비용을 조금 하면 8대 2라도 이 결혼 비용을 만약에 1,000만 원 쓴다 하면 8대 2면 800만 원이잖아. 그지? 결혼 비용을 100만 원 쓴다 하면 8대 2 해봐야 얼마밖에 안 된다.
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렇게 결혼할 사람은 조선시대 아까 여성분밖에 없다고. 아니지. 그래, 그건 합의를 잘 해가 결혼 비용을 좀 낮추면 돼. 합의가 안 되는데. 합의가 안 돼. 네. 그 합의 안 되는 여자하고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평균 해? 8천만 원, 네. 뭐 여자는 2천만 원 그러는데. 그런 여자는 포기하는 게 낫겠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지금. 그런 여자도 아니, 가끔 평균 있어요. 결혼 비용이 지금 그 정도. 평균 기혼 비용을, 그러니까 결혼 비용을 그것도 쓰지 말고 딴 데 네. 쓰면 되지. 줄여가. 그럼 조선시대 여성밖에 만날. 그러면 어디 가서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베트남 여자를 만나든지 그러면 되지. 뭐 외국인하고 걔도 되고 하니까. 근데 그거 지금 만나는 여자가 그 경제적으로 자꾸 자기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예, 좀 눈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터놓고 얘기해. 나 사실 그렇게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아니, 부담할 능력은 있는데요. 있어. 있으면 예, 주면 예. 되지. 뭘 그래.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이혼 문제 때문에 이혼이 좀 두렵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 여자들이 않습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남자를 걱정하게 만들어? 여자들 반성 좀 해요. 자, 저기 이 청각의 걱정이 저기 이해는 돼요. 이해가 안 돼. 청각의 걱정이 이해가 되죠. 자, 그래도 이렇게 가는 잠깐 못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뒤로 한번 돌아봐. 내리세요. 이런 여자하고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늦더라도 안 그런 여자,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뒤 한번 돌아봐. 반반이다. 아니,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예. 이제 연애할 시간적 여유가 잘 없습니다. 자기 잘 생각해봐. 그 여성분이 왜 좋아요? 딴 사람 만날 여기가 없어요. 만나기를 이 여자밖에 못 만나봐가지고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예, 좀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라서요. 어떻게 해서 좀 소개받아서 지금 만나게 몇 살이야 됐거든요. 남자는? 저 제 총각은? 35입니다. 35. 여자는? 여자는 31. 31. 네. 근데 좀 경제적인 풍요를 너무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거를 그 집 사정이나 이런 걸 알고 추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부모님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쪽 부모님하고 서로 네, 조건이 좋아하는데, 양쪽 예, 집안이 서로 조금, 막 부모 예. 조건에서는 좀 맞다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귀어 보니까 여자 심성은 어때요? 예, 좀 돈 밝히는 거 빼고는. 돈 밝히는 거 빼고는 좀 자기하고 서로 좀 의견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좀 대화를 좀 잘 안 하고 꺼려하고 좀 그런 좀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포기하지 말고 놔놓고 네. 딴 기회를 잡아서 네. 딴 여자 다 만나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좀 후회하겠다. 걱정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할 기회가 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직장 예. 없더라도 연애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여기저기 좀 참가해가 더 만나보면 되지. 선을 좀 보든지. 왜? 예? 아니 그러면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지 직장생활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직장이 그래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되지. 혼자 살려면 몰라도 약간의 기회를 가지고 그 여자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조금 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할 때 사람 별 사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하면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탁 안 받아들여지고 드디어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저런 여자 만나보니까 여자들 막 사람이란 게 다 별 차이 없구나. 예, 20대 때 많은 여성을 만나봤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래. 네. 만나봤어. 예. 근데 왜 그 중에 하나 안 잡고 여기까지 왔어?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래서 피하고 왔는데 네. 여기 역시 소개받았는데도 별 차이가 네,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지.
모르겠어요. 좀 여성에 대한 좀 해보고 네. 뭐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해보고 절반 주고 또 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란 말씀이십니까? 안 되거든. 뭐 나중에 다 줘버리고 와 절로.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좀 해봐. 지금 자기 뭐 절 좀 할 수 있지? 네, 잘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절할 수 있으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절하면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해. 부처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마음하고, 하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절을 매일 108배 한번 해봐야 100일 정도. 뭐라고? 여자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하나는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 무의식 세계에 있던 우려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예요. 저절로.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결혼이 어쩌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이 있든 없든 결혼하고, 결혼해서 조그마한 방 하나 구해가지고 살면서 돈 생기는 대로 숟가락도 사고 젓가락도 사고 밥그릇도 사고 밥통도 사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불려가고, 이래야 그게 행복이지. 아파트 있니? 뭐 다 구해놨니? 뭐 했니?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문제 아닐까? 부모가 결혼한다면 그 집 어떠니, 남자는 어떠니, 사람을 안 보고 재산은 어떠니, 집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식을 너무 걱정해서 결과적으로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해보니 아이고 인물도 중요 안 하고, 살아보니까 재산도 중요 안 하고, 지위도 중요 안 하더라. 결국 사람 하나 문제더라. 그러니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사람 좋으면 그냥 해라. 그래서 새빵 하나 얻어서,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다. 그런 데서 행복이 있다. 이래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나? 근데 자기들은 뭐 얼마나 자기들은 처음에 결혼할 때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는 어떻게 다녔대, 인물은 어떠니, 재산은 어떠니, 부모는 뭐 하느니,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개할 때도 상대편 살만한 집 딸을 구해 놓으니까, 살만한 집 딸이니까 또 살만한 요구를 할까 안 할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불행을, 여러분들의 욕망 때문에 자녀를 좀 더 아이들이 좀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가정이 파탄나고, 또 손자가 그래서 거기서 고생이가 못 되고, 손자가 할머니 손에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봤는데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은 모든 걸 다 돈으로 생각하는데 행복이 돈 갖고 해결이 되는가? 뭐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이래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고 아이고 그래도 머니가 제일이더라, 그래도 인물이 잘 나야 되겠더라, 그래도 뭐 집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물론 애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뭘 알아요? 부모가 늘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한 줄 알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그래야 된 줄 알고. 근데 지금 청년이 이제 직장 다녀가 돈 벌어가 어떻게 1억 드는 결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1,000만 원 든다면 모르지만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1년 벌어야 2천만 원이 다 100% 저축할 수는 없잖아. 그럼 10년을 벌어야 결혼식 한 대 드는 경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사회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청년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바꾸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저러니까 이제 결혼을 못해가 자꾸 시간을 늦추고, 결혼해도 특히 이제 맞벌이니까 애 낳는 것도 또 뒤로 미루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니까 함께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